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자체 제작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3대 지수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알리바바는 현재 자체적으로 AI 관련 칩을 개발해 시험 중이라 밝혔고, 기존 AI 프로세서는 TSMC에서 제조했으나 이제는 자체적으로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 덩달아 지금은 다른 중국 기술 기업도 엔비디아 H20 칩을 대체할 제품의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이날 기술주 투자 심리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공공 소유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칩 중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요구하기 시작했고,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결국 고성능 AI 칩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는 불안감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174달러까지 내려왔고, 반도체 관련 주식인 TSMC와 ASML 그리고 AMD 역시 모두 3%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은 이러한 이슈들은 그동안 줄곧 나타났고, 심지어 올해 초 딥시크 이슈가 나타났을 땐 엔비디아 주가는 무려 3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기에, 실제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현상은 결국 엔비디아를 좋은 가격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지금의 인공지능 트렌드 그리고 미국 기술 기업의 퀄리티 높은 칩셋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7월 미국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근원 PC 가격 지수 역시 7월 기준 0.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9% 오르는 모습을 보여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리바바 신형 AI 칩 개발에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중국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알리바바가 개발한 새 칩은 기존 자사 칩보다 범용성이 더 높아 더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였고,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로 엔비디아 최신 칩 확보가 어려워지자 그동안 자체 칩 개발에 나섰기에, 그러한 이유는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는 회사의 양대 성장 엔진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오픈 AI와 구글을 넘는 추론 모델 오픈 소스를 출시했다고도 밝혀, 이렇게 중국의 문제점은 처음에는 그 어떤 미국 기업의 기술을 넘는다고 밝혔지만 이후 몇 달만 지나면 결국에는 중국 내수용으로 전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기에, 이번에도 이러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동안 중국 내 칩셋 개발론을 선두주자는 화웨이였기에, 화웨이는 올해 초 384개를 묶은 컴퓨팅 시스템을 공개했고, 전력 소모는 크지만 일부 성능 지표는 또다시 엔비디아 최신 블랙엣지 72개를 탑재한 시스템보다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의 최첨단 표준과 비슷한 컴퓨팅 결과도 얻을 수 있다며 칩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딥시크는 엔비디아 칩셋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엔비디아 칩 성능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쿠다 시스템, 이 쿠다 시스템으로 전체 소프트웨어를 컨트롤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딥시크 역시 이러한 환경에서 결국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중국 내 또 다른 도전자는 템브리콘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기업의 2분기 매출은 2억 4,700만 달러로 분기 실적이 크게 늘어나 주가 역시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중국 기업들은 결국 여전히 AI 훈련 부분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라, 훈련에는 결국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이 필수적이며, 하웨이 칩에 대해서도 중국 내 AI 모델 개발 기업들은 인공지능 훈련 시 발열 그리고 고장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겐 이러한 기회 때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지면 엔비디아를 다시 좋은 가격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 2분기 매출과 이익은 각각 50% 이상 급증했고, 월가의 컨센서스를 웃돌았기에 이러한 수치는 9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50%를 돌파한 것이며, 그렇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대에 소폭 못 미쳐
이건 중국용으로 만든 H20의 중국 매출이 없었던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540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534억 달러를 맞췄지만 차산 운영사든 바이사이드의 기대 550억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물론 이것도 잠재적인 H17 매출을 뺀 것이라 엔비디아는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3분기에는 20억에서 50억 달러 매출이 추가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 결국에는 이번 3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금은 단기적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고 있기에 월가의 투자 기관들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 목표 주가 220달러에서 23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AI 인프라 시장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기에 중국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지역에서 지정학적 열풍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 탄탄한 펀더멘탈과 전망이 재평가되면서 주가 상승 추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번스타인 역시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225달러로 높이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 역시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해 중국은 결국 잠재적 업사이드 요인이며 특히 다음 분기 블랙의 제품 출하가 본격적으로 가속할 될 경우 엔비디아의 핵심 펀더멘탈을 더욱더 탄탄해질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다가오는 9월은 미국 증시에서 나쁜 계절성으로 유명한 달이라 1928년부터 따져봤을 때 9월은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로 1년 12달 가운데 가장 나쁘며 최근만 따져보더라도 S&P 500 지수는 지난 5년 중 단 한 번 월간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 평균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1950년부터 따져봤을 때도 9월에는 마이너스 0.53%의 수익률을 기록해 줄곧 우상향을 하고 있는 S&P 500에 9월은 역사적으로 찬물을 줄곧 끼얹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현재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S&P 500은 9월은 격동의 시기라는 평판에 걸맞는 한 달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는 계절적 약세가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더욱이 시장이 내림세를 걷더라도 계절적 역풍은 10월에 다시 순풍으로 전환됐기에 또 계절성은 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요인이라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과 기업의 실적이 궁극적으로는 주식 성과를 좌우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나의 다소 흔들리는 모습에 나타내 156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팔란티어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포워드 PR이 260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팔란티의 펀더멘탈 그리고 매출 성장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현재의 높은 평가 가치는 천천히 하락하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것이라 이러한 말은 즉 EPS 상승률이 PER 하락률보다 더 크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는 팔란티어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능가하는 성장 잠재력을 지금 갖췄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비록 전체 시장에서 조정에 따른 고밸류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매출 성장률보다 높은 계약 성장률로 미래 성장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AI 특성사 챗GPT처럼 시장 선점이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무한 확장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3.5% 하락해 333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최근 유럽 판매가 급감하고 머스크가 다시 미국의 SEC와 또 법적 분쟁을 벌인다는 소식으로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무너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유럽의 판매 부진은 여전히 지속돼 전날 유럽의 7월 테슬라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837대로 전년 대비 40%나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유럽 지역에서 7개월 연속 판매가 감소해 7월 판매는 전년 대비 22.9% 급락했던 6월 판매보다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2022년 SEC는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지분을 모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식 정보를 사전에 노출한 것이라며 머스크를 제재했고 머스크도 일단 이를 수용 문제로 해결된 것으로 보였지만 돌연 지금 머스크가 정권의 월권이라며 다시 이 문제를 꺼내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 분쟁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